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3년 차의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러 온 이유는 바로 신우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남편과 어머님 때문이고요. 처음부터 둘 다 이런 줄 알았으면 결혼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결혼 전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건지 모르겠네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으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는 사실 남편을 소개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당시 저는 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인이야도 괜찮은 사람이라며 자길 믿고 한 번만 만나보라길래 더는 거절을 못하고 나간 자리였네요. 그리고 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그런가 남편 눈에도 티가 났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저한테 나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나온 거냐 물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얼마 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아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지인의 입장도 있고 해서 결국 나왔다고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괜찮다면서 제가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물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업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말이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도 짧게나마 사업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그 조언들이 얼마나 유용한지와는 관계없이 그저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서서히 가까워지다가 소개받은 지 7개월 만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죠. 비록 소개팅으로 만나긴 했어도 서로 제법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덕분인지 사귀는 동안 크게 부딪히는 일도 없었네요. 만난 지 3년. 제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무렵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와서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고요. 사귀는 동안 알게 된 건 남편은 정이 그리운 사람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셨고 아래로 여동생도 하나 있었으니 외동인 저보단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연애를 시작했는데 사귄 지 5주 만인가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양가 모두 난리가 났는데 막말로 남자 쪽에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걸. 실은 저희 시댁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저랑 남편이랑 연애하던 당시 남편이 번 돈의 50% 이상을 시댁의 생활비로 가져다 주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무튼 문제는 심해부 쪽도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결국 양가에서 둘의 미래를 생각해서 애를 지우라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신우가 어떻게든 낳아서 키우겠다며 급기야 심해부랑 도망을 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네요. 도망치는 와중에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던 어머님 금까지 가져다 팔아먹었다나요. 결국 둘이 그런 쇼까지 해대니 양가에서도 방법이 없다 싶었는지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긴 했는데 신우는 배가 불러오니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관뒀고 심해부는 심해부대로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하긴 했는데 또 취직하는 데 인연을 그냥 까먹었답니다. 그리고 그간의 생활비는 양가에서 얼마씩 보태주었는데 그 와중에 애는 또 둘이나 더 낳아서는 저 정말이지 남편이 얘기하는 동안 답답하고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무튼 신우가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언젠가부터 어머님의 관심은 오로지 신우에게만 쏠려 있었고 남편이 다 큰 성인이었다곤 해도 돈을 벌어다 주는 건 남편인데 고생했단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많이 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를 만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도 어머님은 저희 부부에게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가 결혼하겠다 했을 때부터 별 관심이 없으셨달까요? 그냥 그래 해라. 둘이 좋아서 한다는데 대신 도와주지는 못하니 알아서 해라. 딱 이 정도의 반응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어머님이 신우네랑 저희 부부를 대하시는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에게는 바라기만 하시고 신우네는 안쓰러워 죽으려고 하시고 일단 생활비의 경우 남편과 상의 끝에 시댁에 드리는 액수를 조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직장 생활을 저만큼이나 오래 한 남편이었는데 모아둔 돈은 제 절반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다못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옷도 전부 다 학생들이나 입을 법한 브랜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편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눈치였죠.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남편에게 이제 우리 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하니까
다행히 남편이 제 말 뜻을 알아듣곤 어머님께 앞으로는 매달 30만 원 정도만 드리겠다. 그리고 이참에 미경이한테도 받아 쓰시라 했더라고요. 물론 이 일로 어머님이 노발대발 정말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가족은 눈에 뵈지도 않냐? 네 마누라가 시켰냐? 그리고 급기야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그렇게 사람이 인정머리 없이 살면 안 된다며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시대요. 생활비 문제로 어머님과 한 차례 얼굴을 붉힌 이후로 돈이야 모이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저라고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두 번은 시부모님을 만나러 시댁에 들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신우 고생하는 이야기, 돈 없어서 당신들 빠듯한 이야기를 어지간히 늘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환갑 때 큰맘 먹고 8돈짜리 순금 팔찌랑 목걸이를 해드렸어요. 남편도 제가 어머님 환갑 선물로 무엇을 준비했었는지 모르고 있었기에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가 따로 없었죠. 그런데 지난 설이었어요. 모처럼 신혼의 식구들까지 시댁에 모이는 날이었죠. 그리고 이날 정말 여러 가지로 서운한 일이 많았습니다. 일단 온 식구들이 모인다는 생각에 한우 장어는 물론이고 디저트로 비싼 과일과 예약해야만 살 수 있는 호텔 케이크까지 준비해 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저희가 사간 모든 걸 열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신혼의 차에 실어주시고는 집에 가서 먹어라 하시더니 정작 저희한테는 얼마나 오래 냉장고에 있었는지 가늠도 안 될 만큼 냉장고 냄새에 쩌든 사과를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어머님께 해드렸던 순금 팔찌와 목걸이가 신우 몸에 턱하니 걸쳐져 있었으니 황당했죠. 그래서 남편더러 저거 내가 해드린 거라니까 남편도 금세 알아보고는 어머님께 미경이가 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이 해준 거 아니냐 하고 묻대요. 그러자 어머님이 해줬으면 그만이지 뭘 그런 걸 아는 척이냐면서 젊은 애가 귀걸이 고목걸이고 변변한 거 하나 없이 다니는 게 딱해서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그러니까 당신 거 살 때 신우 것도 하나 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제가 아직 부모가 돼보질 않아서 당신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란 말씀이나 하시대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신우 쫓아가서 전부 다 돌려받고 싶었어요. 제가 속이 좁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나름대로 어머님께 며느리로서 마음을 드린 건데 그걸 홀딱 신우를 주셨으니 제 마음도 같이 무시당한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차마 돌려달라 할 순 없었으니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선물은 다신 안 해드릴 거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며느리 노릇은 욕먹지 않을 만큼만 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자기가 면목이 없다더니 그래도 어머님이 속으론 저한테 미안해하고 계실 거라나 어쩐다나요. 그리곤 앞으론 그냥 우리가 좀 더 신혼애를 신경 써주자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게 남편이라고 믿을게 못 되는구나 딱 그 생각만 들대요. 그리고 이후로는 남편이 뭐라건 간에 정말 매달 드리는 30만 원 이외에는 어떤 것도 더 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전에는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 모시고 장 보러 가서 2, 30만 원치씩 사드리기도 하고 친구분들하고 여행이라도 가신다 하면 밥이라도 한 끼 사시라고 얼마씩 따로 챙겨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 멈춰버렸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차마 저한테 대놓고 말씀은 못하시고 남편한테만 서운하다 어떻다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이 당신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건 간에 나한테 전하지 말라 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괜히 듣고 찝찝하기 싫다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결국 남편과 제 사이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난달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돈 이야기인가 했더니 역시나 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더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딱 3천만 원만 달라나요? 그래서 제가 3천만 원이 네 집 똥개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턱하니 내주겠냐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들어보고 줄만하다 싶으면 주겠다 했죠. 그리고 참고로 저희 집 경제권은 전적으로 제 손안에 있었는데 그건 결혼할 때 남편이 해온 돈이 너무 적기도 했고 당시 제가 벌어오던 돈이 남편 월급의 2배 많게는 3배까지 되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유를 묻는 저에게 남편은 치사하네 어쩌네 하더니 실은 신우 때문이랍니다. 신우가 심해부 몰래 주식을 했다는 거예요. 심해부가 다른 건 몰라도 주식이니 코인이니 그런 거 했다간 이혼이라고 했었다는데 그걸 기어이 했다네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주식으로 돈을 날린 게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간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그래도 창피한 건 알았는지 저 모르게 한답시고 자기들끼리만 쉬쉬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시어머니가 5천만 원 가까이 메꿔주셨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아파트를 담보 잡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도 안 될 것 같으니 어머님이 남편더러 3천만 원을 구해오라고 하셨고 저희 남편은 어디서 자기 혼자 3천만 원을 융통할 주제가 못 되었으니 저에게 자진납세를 한 거였죠. 저는 싫다고 가당치도 않다고 딱 잘랐습니다. 돈이라는 건 가족 간의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액수가 한 500만 원 미치면 내가 정말 눈 딱 감고 준다 생각하고 찾아줄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3천은 얘기가 다르다. 적은 돈이 아니다. 막말로 내가 신호 뭘 보고 뭘 믿고 그 큰 돈을 주느냐고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오빠인데 동생을 어떻게 나 몰라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곤 저더러 저는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없어서 뭘 모른다나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난 모르니까 당신 능력으로 해줄라면 해주라고 괜히 나 건들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남편이 말귀를 알아들었을 줄 알았는데 남편도 결국 어머님이나 신우나 다르게 없는 인간이 돼요. 하긴 그 핏줄이 어디 갔겠어요? 아무튼 남편이 기어이 사고를 쳤습니다. 3천만 원 얘기가 나온 지 이틀이나 지났나? 원래 남편이 보통 차로 출퇴근을 하고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제가 차가 필요해서 남편더러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차 키를 안 주려고 하대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그나마 저희 집 재산 중에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거라곤 그 차 한 대가 전부였는데 그걸 담보로 사채를 썼다는 거예요. 원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알게 될까봐 그랬다나요? 제가 저희 남편이 똑똑한 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똥된장 분간도 못하는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3천까지는 못 받았고 800만 원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은 이미 신우한테 보내줬다면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도 차가 필요하지 않냐면서 그냥 가서 찾아오자는 거예요. 제가 먼저 차를 찾아오면 그 돈은 자기가 갚겠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당신 월급이야 뻔할 뻔자인데 무슨 수로 그 돈을 갚겠다는 거냐? 못 믿겠다. 능력되니까 빌린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찾아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저 때문에 자기가 시부모님 들이던 생활비도 줄였고 어머님이 서운해하실 때마다 제 편도 들어줬는데 이번에 오빠 노릇 좀 한 번 하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지 않았냐며 자기도 체면이란 게 있고 사회적 명망이 어떻고 말 같지도 않아서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때는 그래도 어쨌든 내가 내켜서 드린 선물이었으니 서운하긴 했어도 어쩔 수 없다 싶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다르다. 내가 왜 신우 주식 빚을 갚아줘야 하냐고. 싫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사채를 끌어다 쓸 수가 있냐. 너무 배신감 든다 했죠.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 자기가 이제껏 벌어다 준 월급 다 돌려달랍니다. 자기도 그동안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면서 이참에 따질 거 다 따져보고 무슨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쩌자 하는데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아주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제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신우한테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더해줄 생각밖에 없구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그래. 어차피 따지는 거 아예 주거니 받거니 싹 해서 우리 사이도 정리해버리자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누가 이혼하자 했냐는데 제가 그랬죠. 상의도 안 해. 니 거 내 거 딱딱 따져 그러면 뭐. 이게 남남이지 뭐냐고. 그러니 일단 당신이 내 집에서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어머님한테 어느새 연락을 했던 건지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붙들어 앉혀놓고는 너무 사람이 이것저것 재가며 살면 못 쓴다고. 저더러 신우가 친동생이라고 생각해보라면서 그러면 저 어린 게 애셋이나 끌어안고 사는데 모른 척할 수 있겠냐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자꾸 인정에 호소하며 저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말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그럴수록 제 마음은 어쩐지 더 냉랭해지는 것 같은 게 결국 다들 그만하라고 저는 도무지 이런 집안에선 못 지내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가 안쓰러우면 어머님이랑 당신이랑 양옆에서 오구오구 내 새끼 하며 돌봐주라고 나는 나와 내 가정이 우선인 남자와 살고 싶지. 이런 식으로 못 산다 했네요. 그리고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이 저를 붙들고 미안하다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고 알겠다고 헤어지자 하는 남편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대충 자기 짐 챙겨서 나간 상황이에요. 어머님은 저더러 지금이라도 찾아와서 미안하다라고 나름대로 중재를 하려 드시는데 솔직히 황당하죠.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의 시발점이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요새 안전이별을 해야 한다 뭐 그런 말 많잖아요. 곱게 안 헤어져주고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이 정도로 깔끔하게 헤어졌다는데 의의를 두려고요. 친정부모님도 아니다 싶을 땐 빨리 끊어내는 게 수라며 저더러 잘했다 해주시네요. 하지만 자식으로서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건 사실이니 앞으로 더는 이렇게 부모님 속상하실 일 없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리고 제가 심해부에게 신우주식비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는 거라고 얘기해줬어요. 유치하지만 괘씸해서 얘기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심해부가 신우더러 애도 네가 다 키우라며 이혼하자고 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차를 찾으러 갔더니 2주 만에 이자가 200만 원 가까이 붙었더래요. 그런데 그걸 제 탓을 합니다. 제가 돈을 안 해줘서 써보지도 못한 200을 남한테 거저주게 생겼다나. 아니, 사채가 그런 돈인 걸 모르고 쓴 건가 싶고 황당하죠? 저 혹시 바보랑 결혼했던 건가요? 이제 제 남편도 아니지만 참으로 한심하네요.